안녕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이죠.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 생각만 해도 용어도 너무 많고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복잡한 대출의 세계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은행 갔다가 대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딱 세 가지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시면요. 은행 문턱을 넘기도 전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LTV, DTI 이런 어려운 용어들은 일단 잠시 잊어버리세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황금률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의 절반은 그냥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치트키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LTV는 높을수록 좋고 DTI랑 DSL은 낮을수록 좋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내가 빌릴 수 있는 돈 LTV는 최대한 많게, 내가 이미 지고 있는 빚 DTI, DSR은 최대한 적게. 이게 바로 은행이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은행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LTV는 이 집의 가치를 보는 거고요. DTI와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집과 사람,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열쇠인 LTV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열쇠, LTV, DTI, DSR이 실제로 내 대출 한도를 어떻게 쥐락펴락하는지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까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키는 LTV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사려는 이 집을 담보로 은행이 최대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나 그 한도를 정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5억짜리 집인데 LTV가 70%일 때는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와요. 근데 50%로 뚝 떨어지면 2억 5천만 원밖에 안 나오죠. 이 20%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내 주머니에서 당장 꺼내야 할 현금이 1억 원이나 차이 난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LTV가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 정책, 내가 집을 사려는 동네가 어디냐, 그리고 내가 생애 최초 구매자인지 아닌지 같은 조건에 따라서 확확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알아보시기 전에 나는 LTV를 몇 % 적용받지?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LTV가 집에 대한 거였다면 두 번째 DTI는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소득으로 과연 빚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DTI 한도가 40%라고 해보죠. 그럼 은행은 이 사람은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는 빚 갚는 데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DTI는 이번에 받을 주택담보대출 하나만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대출, 카드론 이런 자잘한 빚들의 원금이랑 이자까지 싹 다 더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대출 한도를 깎아먹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 DSR입니다. 이건 DTI보다 한 수 위예요. 뭐랄까 아주 깡깡하고 엄격한 큰형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재정 상태를 아주 탈탈 털어서 보는 최종 시험 같은 거죠. 요즘 은행에서 대출 심사할 때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DSR입니다. 정부가 가계빚을 관리하려고 이걸 아주 타이트하게 보거든요. DTI랑 결정적인 차이는 DSR은 정말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모든 빚의 원금과 이자를 다 더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종 보스, 끝판왕인 셈이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직접 계산을 해봐야 감이 딱 오겠죠?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 LTV와 DSR이 딱 부딪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서울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그럼 은행은 두 가지 계산기를 동시에 두드려요. 첫째, 집값을 기준으로 LTV 한도를 계상하고요. 둘째, 내 소득을 기준으로 DSR 한도를 계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금액 중에서 더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좀 이상하죠? 내 연봉으로는 분명 3억 5천까지도 가능하다고 계산됐는데 왜 2억 5천밖에 안 나올까요? 바로 내가 사려는 집이 있는 지역의 LTV 규제, 즉 집값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에 발목이 딱 잡힌 겁니다. 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이래서 LTV와 DSR 둘 다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원리는 완벽하게 파악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출을 더 잘 받을 수 있는데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팁, 전문가의 비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4가지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생애 최초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서 LTV를 최대한으로 챙기세요. 둘째, 가능하다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소득을 합쳐서 DSR을 유리하게 만드시고요. 셋째, 집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은행 가서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대출 신청하기 최소 서너 달 전부터는 카드론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자잘한 빚들을 미리 싹 정리하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여러분을 은행이 믿고 빌려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게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잖아요. 내 삶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결국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LTV, DTI, DSR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완벽하게 익히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막연하게 집 사고 싶다고 희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실행하는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그 첫걸음, 오늘 이 시간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